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정치라는 게 어제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비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완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론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정치 현안을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시종일관 제가 고수했던 입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냐. 왜? 이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이것이 결정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난 이준석 대표가 하고 난 이후에 몇몇 법조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핵심은 오늘 이제 소결 내용에서도 이제 황정수 판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지만은 결국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호간에 누가 더 이해를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박탈됐느냐.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이제 정치 현안. 이것은 도무지 이제 이해관계를 알 수 없거나 그것이 법원에서 가릴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속수무책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본인이 그걸 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포가 되면서 본인이 6개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다. 왜?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재판부에서는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정당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이게 하자가 있느냐 여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법원 판결 이 가처분 이 결정 내용을 보면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절차적 하자라는 거는 회의를 구성할 요건이 됐느냐, 개최할 요건이 됐느냐, 안건을 이 당원 당규대로 처리했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의 주요한 어떤 근거로 든 것은 실체적 하자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하자라는 거는 애초에 그 뒤에 뭐 의결 과정이 뭐 다 잘 됐고 당원 당규에 맞더라도 애초에 비상 상황 그러니까 당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 정지가 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이 헌법상의 이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자기 정당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따 판단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데 다만 이 가처분의 취지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이 구제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공공이익과 충돌하느냐 또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논리가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게 진짜 그러냐 아니냐는 결국은 본안에 가서 판단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법원의 일단은 판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뭐 인용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본안에 준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김이나 평론가 실체적 하자에 관한 부분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본안에 준하는 판단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판단이 또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 가처분 신청할 때는 인용됐는데 본안 판결에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논리가 또 나오기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 굉장히 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재판부가 그 판결할 때 판결 요지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되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났고 그걸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왜냐하면 이 인용을 이제 부분 인용 그리고 일부를 인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대표의 자리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택받았던 그 당대표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갑론을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분 인용이 됐다라는 것은 비대위 자체는 그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대위원들 이것도 논란은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해서 네.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근데 사실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을 지금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도 또 뭔가 근데 어색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가 기능 중단이 돼야 된다라든지 비대위원의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분 인용이라는 이야기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상임 전국위원회를 하거나 전국위원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랬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비대위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죠. 근데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제 의원총회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뭐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 또 여기 더불어서 재판장 성향을 우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또 권리 구제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판사의 성향 이런 거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첫째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가 지금 뭐 이 판결의 핵심은 아닌 거고요. 둘째로 실제로 이 판사가 황장수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에 대해서도 이 밝혀진 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취재해갖고 보도한 거 보면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판사들이 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안정추구형의 그러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뭔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더더욱 이제 고약한 게 과거 정권에서 이제 판사가 뭐 판결하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지금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판사를 막 공격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이제 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지 판사를 공격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에 심대한 어떤 그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에게 좀 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나오니까 또 판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어떤 해온 얘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이죠. 정확한 권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무슨 수습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민사 판례 연구에 법원 내 엘리트 집단이라고 불리고 또 보수 영향이 강하다고 하는 그쪽 소속돼 있는 판사가 판단하면 괜찮은 거냐. 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얘기들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여론조사 결과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성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일반 국민이지 조사기관의 대표에게 물어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중간에 갑자기 훅 끼어들어가지고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는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미디어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언론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아니 판사의 고향은 왜 드러냅니까? 그게 무슨 이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출신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저는 이건 정말 우리의 언론 보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상가는 게 나은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꼭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뭔가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입장인 거죠. 김민하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의 신청을 일단 했다는 것이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실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체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다 선제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럼 아예 비대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애초에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위를 아까 배 소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대위를 유지하면서 그 틀 내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100%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 구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지금의 비대위를 유지해 가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직무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전 대표냐 현 대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표가 맞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 대표라고 본다는 얘기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당 혼란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거냐. 그걸 수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전 대표라는 걸 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대표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직무대행 체제를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비대위로 또 가지는 못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 대표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조기 전당대로 바로 직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법원의 결정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기 전당대로 간다는 것도 강행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인 지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윤리위의 결정이었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비상상황이라고 주장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비대위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당대를 해서 이준석 대표의 자리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구제를 한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대표
이준석 대표의 대표적 지위가 살아있다고 봐요. 살아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당원권 징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대표의 지위를 무산시킨 게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잖아요. 예. 본안 소송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인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강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뭐 당헌 당규를 또 바꿔서 무리하게 조기 전당대회를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 사안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본인이 당대표 당원권 정지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될 때 6개월 뒤에는 돌아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됐고 비대위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도 뭐 해석의 영역일 테지만 어쨌든 당에 있는 관계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내용 그대로를 이제 국민의힘이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했지 비대위를 해산하라거나 뭐 그런 주문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기 전당대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의 핵심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본안 소송의 다툼으로 해결될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실체적으로 전 대표인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다투는 상태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혹여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돌아올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처분 이 신청의 인용 취지대로라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만 근데 나머지 부분들 비대위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 비합법적인 상태에 있냐 이런 것들은 핵심은 그것은 이준석 이 대표의 지위와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본안 소송의 판단 내용이다라는 게 가처분 인용의 핵심 논리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이제 채권자로 봐서 이 제기한 이 소송은 그 가처분 신청은 형식적으로 그래서 각하한 것이고 네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그 맥락인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법원에서 채무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 합책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만들어진 것이 비대위인 것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제3, 제4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권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현재.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자동 해임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자동 해임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는 대표직이 살아있는 거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상임 전국위원회나 국민의힘에서 한 이야기인 것이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보완된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처분 신청을 한 게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그 내용은 본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안에서 다퉈야 되고 결론이 내려져야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지금은 실체적으로 전 대표 상태인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회복하는지는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 이 대표로서의 권리가 없는 상태가 확정이 돼버리면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다퉈봐야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그 본안 소송에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더러 전당대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문에 그래서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전 대표 상태인 게 맞죠 지금은.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징계나 뭐 이런 것이 변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안 소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그대로 회복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당 혼란 상황을 수습하더라도 당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는 못하는군요. 어찌됐든 원래 징계를 6개월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1말 2초라고 얘기했던 최소한 그 정도 전당대회는 열어야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면 6개월 후, 그러니까 정확히 이준석 대표의 징계 효력일인 1월 8일까지 예.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황인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징계 취지대로 하면은 이 6개월 이후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월 8일도 돌아와야 되는 거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자기 임기인 6월까지는 자기의 임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다만 그 전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면 혹시 그 본안 소송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비대위로 가는 게 원래 맞았다라고 판단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도 사실 조기전당대회는 못하는 겁니다. 이 취지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조만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당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기소를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 직책이 박탈된다기보다는 당 대표로서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와 관련된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아마도 훨씬 더 센 징계가 그러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제명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당 상황을 수습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중요하죠. 겁니다. 중요한데 그 경찰 수사 결과인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기소가 내려진다면 그것도 또한 정부나 또는 집권 여당의 또 윤핵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면은 경찰의 기소를 받고서 그러면 순순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상 뭐 본안 소송에 근데 이의 신청을 해봐야 어차피 이거는 또 같은 판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별 달라질 게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뭐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은 또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든 아니면 기소가 아니든 간에 예. 저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원만하지도 않죠. 원만하지 않지만 그나마 부실 살릴 수 있던 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정 싫으면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당대표를 당원들이 또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자꾸만 임기를 끝나지 않은 이준석 대표를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네.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만약에 최고위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예. 최고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징계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네. 징계 상태인 것은 그대로 두고 최고위 상태, 이 비대위 구성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최고위원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보궐로 뽑아야 되는데 그 보궐로 아마 전국에서 뽑아야 될 겁니다. 네. 전국에서 그래서 보궐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사퇴 의사를 끝까지 안 밝힌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섰던 김영태 최고위원 이렇게 3명이에요.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했습니다. 사퇴했나요? 네, 예. 사퇴 의사 밝히고 뭐 예. 뒤에 가면은 이제 정미경 전 최고도 그 전까지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겠다 이러다가 네. 뒤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을 보면은 그런데 그 전국위가 또
비대위로 넘어갈 것을 의결한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도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그럼 추가로 선임을 하면 네.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이어야 되면 엄청난 얘기가 또 되겠죠. 이게 계속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묘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김민하 평론가하고 우리 정치야 시사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저도 누가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결책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법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본인이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고 하는 거. 근데 어느 것 하나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애초에 왜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가 잘했든 못했든 절차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게 했는지 상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서 뭐 당의 중지를 모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직무대행 체제 내에서 당 최고위를 운영하면서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 이전 체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 라이드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이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책을 쓰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자기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일단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또 하겠죠. 그게 이제 당원들을 만나고 책을 쓰는 겁니다. 조용히 근데 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지금의 이 비대위가 이전 상황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치적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드러내거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또 이준석 대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또 인터뷰 막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린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론 인터뷰는 지금 다 취소했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뭐 기세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키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시 이전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적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잠적하겠다라는 것은 당원들은 만나고 또 책은 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게 조용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조준한 거는 윤핵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과는 더 나를 세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윤핵관을 멀리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또는 당내에서 윤핵관에 대해서 처단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해야 되는 가능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윤핵관이 처단될까? 어려운 일이죠. 네, 이 대통령도 그 시기와 기회를 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 보냈다라든지 정치적으로 빨리 수습을 하는 모습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든지. 근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 확정적이어야 돼버렸잖아요.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이 있어야 돼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월요일 날 도어 스태핑이 있어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일 궁금해요. 과연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할지 여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거의 사상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원팀이 되는 뭐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오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잔치집에서 초상집 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타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국민의힘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뒷부분 얘기는 조금 좀 짧게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수행 지지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그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응답자의 27%였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긍정평가 이후로 가장 많았던 답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8%,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이게 7%,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 등이었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인사가 24%를 차지했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9%,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은 8%, 독단적, 일방적이다 7%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하고 비교가 조금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발표된 조사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날짜까지 포함된 것이 한국갤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수요일 정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갤럽은 이제 목요일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럼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까? 조사 세부 내용을 간만히 보면은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고요. 긍정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는 결집을 했어요. 네. 이걸 간만히 해석을 해보면 역시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도 제출하고 저는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서문시장 방문하는 일정이 비공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부정평가 이유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부정평가 이유가 뭐 인사이거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인데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어요. 부정적인. 그렇죠. 이제 국회 운영위 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 8월 8일 날 자리는 했고 술은 안 마셨는데 맥주는 마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제 보도도 됐고 그러면 과연 경제 민생에 대해서 뭔가 일체돼서 대응을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국민의힘이 혼란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국민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라든가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하겠으나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여의도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 게 이렇게 일단은 판단할 거거든요. 근데 뭘 판단하는 거냐면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금리 인상 된다 그러고 이전에 그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아놓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도 커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부담도 커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 정치적인 얘기만 온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뒤덮여져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는 일단 이 갈등을 뭔가 이 좀 완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경제 민생 위주로 갑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이번 주 내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지금 또 아마 다음 주도 별로 좋은 수치는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만 짧게 오늘 방송 끝 마무리니까 국민이 비상 상황입니다. 민생이 비상 상황입니다. 저도 비상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물가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악재가 지금 생겨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좀 여러모로 하여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이 8.28 전당대회가 지금 주말에 있는데 저희가 전당대회 결과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외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